에어 플러그 고장이 나서 가열이 되지 않는 그 뽑은 거를 가져와서 좀 연구 중인데, 이게 에어 플러그가 하나에 지금 2만원인데 늘 그렇듯이 가격이 좀 저렴하고 성능은 더 좋은 걸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인류의 역사는 좋은 품질의 단가가 낮은 걸 찾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재보면 길이가 13.55cm예요. 135mm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에어 플러그를 아예 오늘 정리를 다 해버리려고 내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3.5mm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가 있긴 한데 13.5mm예요. 자, 그럼 135mm인데 그 다음에 이게 육각 머리 부분이 8mm입니다. 그러면 전기자가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었는데 사기 귀찮아서 그냥 해서 안 돼요. 요거 한 5mm, 6mm쯤 되겠구나. 6mm. 이 둥근 부분이 6mm 정도 되겠죠, 그죠? 6mm. 요거는 8mm. 계산이 딱 나오는구나. 이 턱이 1mm란 얘기죠. 이 턱이 여기 1mm, 반대편 1mm. 그래서 이 턱 찐 게 2mm 합쳐서. 그래서 여기 위는 8mm고 이 밑에 부분은 6mm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턱진 부분 있죠. 이 나사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나사 있는 부분도 당연히 6mm, 8mm쯤 되려나? 저 어둡다. 나사 있는 부분이 한 7mm? 조금 7mm 정도 되겠구나. 이거 나사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환되는 걸로 쓰고 싶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그 머리 헤드 부분 이 부분이 육각이 홀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8mm나 10mm짜리지 7mm 5mm 11mm 이런 거는 못 봤어요 지금 내가. 그러면 이 밑에는 한 7mm 정도 되겠는데. 그런데 이 가열 플러그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다 똑같아요. 크기가 좀 다를 뿐 작동 원리라든가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크기만 맞으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트럭에서 쓰고 이런 거를 갖다가 끼우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동일한 차종, 특히 엔진 형식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엔진도 종류가 몇 가지 있지만은 그거는 무슨 전문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엔진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비사들 얘기지. 일반적으로 차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부품 교체하고 그러는 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거 어디서 그냥 낮게 영어 주워다가 무슨 무슨 엔진 어쩌고 주접을 떨던데.
직분사 방식으로 바뀐 걸 가지고 막 낮게 영어 앞에 거 다 붙이면 뭐 GDI 뭐 가스 뭐 다이렉트 뭐 인젝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를 가솔린을 다이렉트로 직접 인젝트 뭐 분사한다 뭐 GDI 뭐 이딴 소리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 자동차는 생각보다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참 정말 뼈가 뽑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앉아서 계속 소리만 들고 이러다가 오래간만에 움직이면서 죽을 뻔했어 진짜. 여기저기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해보니까 원칙만 지키면 되고 부품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뭐 싸게 뭘 한다 그래서 엉뚱한 거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이 인젝터가 10만 원도 넘게 받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젝터란다. 이 가열 플러그 이거를 갖다가 7만 원씩 8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 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사이코 새끼들. 국내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장난을 안 하지만 해외에 있는 애들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10만 원 넘게 파는 새끼들이 있어요 하나에. 어쨌든 이것도 예외 없이 호환을 갖다가 좀 될 만한 거를, 작동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파는 게 꽤 많죠. 국내 거는 싸요. 국내 자동차를 만들고 국내에서 자동차 관련돼서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입차들에게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작? 특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특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해외 것들을 해외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팔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행동은. 내가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하게 쓰는 거는 그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부품 수급이 되지 않거나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길 만한 일들이 있는 거는 조직적으로 헤쳐먹으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의 그 테무라든가 알리라든가 일단 두 군데를 내가 자주 쓰고 있는데 다른 거 미국 쪽이나 저쪽은 사용을 안 합니다. 나는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그 새끼들은 둘 중에 하나 사기꾼이에요. 그것들은.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10중에 9이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기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으뜸인데, 대한민국 사람보다 이 자동차 관련돼서 부품 관련돼서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사기를 더 잘 치는 게 유럽 애들하고 미국 애들입니다. 거기에 그 중동의 아랍 쪽 애들까지 지금 가세해가지고, 동유럽 쪽 그쪽도 가세해가지고 시장이 개판이죠.
근데 그런 거는 상식선에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누구든지 경제 활동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인가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유럽 쪽이라든가 뭐 중동이나 아랍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얘네들. 근데 계속 그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유럽에서도 건너가고 해가지고 동구 쪽으로 동유럽이라든가 거기 넘어가서 뭐 중동 쪽으로 막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도급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꽤 잘 만들어요. 만들기를 오랫동안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만 하고 단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단가를. 그리고 그 세계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뭐 유럽하고 관세 가지고 다툼 짓고 하고 그러지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타격이 상당히 심하겠죠. 타격이 상당히 심각하고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내놓는 정책들의 무역 관련해 가지고 문제도 많고 그거를 유지가 계속 될 거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수긍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품 가격입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원가에다가 너무 단가를 많이 붙여놔가지고 예전에 한국에서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 뭐 다 사기꾼 새끼들이죠. 요걸 처먹어도 싼 새끼들이지. 지금도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건 장사가 아닙니다. 사기지. 뭐 4배 이상 5배 이상 받았으면 그게 사기지 장사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병철이가 삼성 상해를 하던 이병철이라는 놈이 섬나라에서 사카린 갖다가 10배씩 받아 처먹고 해가지고 밀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저 지랄들 하고 살았었던 건데 10배를 더 받았으면 그게 사기지. 그런 거 보고 뽕이라 그러고 그런 거 보고 마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을 아예 대청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자 새끼들이 너무 많아. 이 자동차 관련된 바닥에. 그리고 조직화돼 있고 정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에서도 거기 들러붙어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대청소 할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말. 이게 무슨 7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7만 원, 이게 어떻게 10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10만 원이야. 어? 5기통이면 이게 50만 원, 이게 50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어? 공임까지 하고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지랄을 하고. 응? 수입차가 죄졌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도 해외에다가 차 팔아먹고 다 하는데 뭔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게 죄진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차라고 한국차 그러는데 그게 사주가 한국 놈이지 지금은 사주가 한국 놈도 아니에요. 뭐 주주들이 주주들 저기 대주주가 외국인들인 경우도 많아. 회사 이름만 한국어로 돼 있고 뭐 현대 뭐 기아 뭐 쌍용 둘 중에 하나 또 망했지. 그죠? 이 짓거리를 하니까 망하지. 이 짓거리를 하니까. 이 짓거리를 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좁은 면적에 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안전관리부터 해서 너무
그 많은 국가에서 신경을 써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상거래 질서나 이런 게 확립이 돼야 되는데 개판인 거예요. 정부 국토부 새끼들이 다 그 범죄 새끼들이니 뭐 민간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중고차 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사기꾼 새끼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구나. 10 중에 9이 사기꾼이야. 입만 띄면 거짓말이고 모르는 거 안다 그러는 것도 거짓말이지. 어쨌든 그럼 이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근데 내가 지금 알리나 테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럽 쪽에 가면요 이거 지금 하나에 4만원 6만원씩 받아요. 정신병자들이죠. 환율 생각하고 막 이래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지금 유로화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 애들도 지들 돈 값어치가 좀 그 교환 비율이 지들이 세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뭐 1,300원 1,400원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겠지만 그건 지들 사정이고 유럽에서는 이거 못 가지고 들어와요. 유럽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회사지만 보쉬 같은 데서 뿌리는 거는 지금 2만원 최저가로 2만원인데 그것도 4만원 3만원 뭐 3만원 4만원 뭐 5만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한국에서 이제 보통 2만원대 3만원대 정신 나간 새끼는 뭐 4만원대 이렇게 팔고 있어요. 하나에. 그런데 일단은 보시 거 좀 싸게 지금 2만원에 똑같은 거니까 나와 있는 거 하나 교체를 했는데 내가 중국차는 어떨까? 난 중국 친구들 우리 중국 친구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일단 믿을 사람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엄청나게 물건 사다가 다 분해하고 뜯고 하고 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있어요. 내가 제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개판인 것도 있지만 근데 자 문제가 그러면 13.5cm 135mm 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135mm 짜리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135mm 일단 길이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두께도 맞아야 되겠지만 두께는 다 맞아요. 웬만하면 다 맞아. 두께는. 근데 이게 10mm냐 10mm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죠. 이게 두께가 안 맞으면 나사가 안 들어가니까 그건 좀 심각한 문제지만 웬만한 건 다 맞아요. 이 8mm로 이 머리 부분 8mm고 나머지 거 다 맞아. 나사 한 7mm로 해서 들어가야 다 맞아. 규격 자체가 다 똑같아요. 웬만한 거는. 국산 것도 하나 갖다가 국산 거 싸니까 하나 갖다가 내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중국 쪽에서도 거기 웬만한 거는 다 있는데 전 세계에서 차종 중에서 갖다가 끼울 만한 게 웬만한 게 다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135mm 짜리가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126mm 짜리가 있더라고. 나머지는 너무 차이가 커서 위험 부담이 있고 뭐 할래면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로 있는 게 126mm 짜리가 있어요. 126mm면은 9mm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9mm가 차이가 나면은 이게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근데 장착을 어떻게 하지? 되겠더라고. 그거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cm가 좀 더 돼요. 작아.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줄자로 해. 대충 뭐 1cm 좀 되죠. 1cm 정도 되네. 1cm 좀 되네.
여기가 짧아요. 여기가 한 5mm 정도 짧아요. 그 126mm짜리 가열 플러그 지금 팔고 있는 게 여기서 한 6mm 정도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나사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6mm 정도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6mm 정도가 짧더라도 이 안쪽에 들어가는 길이는 같겠죠. 근데 지금 아까 내가 이거를 가열 플러그를 풀면서 보니까 거기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사를 끼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딱 물려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나사가 딱 여기 물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쑥 다 들어가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안쪽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서 이 안쪽 나사 홈이 안쪽에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서 물려 들어가요. 이렇게 엔진 헤드가 있으면 엔진 헤드? 그렇지. 엔진 헤드 쪽에 여기서부터 물려 들어가요. 엔진 헤드가 딱 있으면. 응? 엔진 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물려 들어가요. 엔진 헤드가.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면 다 들어간 거야. 그런데 126mm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가 위로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나사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죠? 그럼 6mm가 짧다 하더라도 전체 길이가 6mm가 짧다 하더라도 이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요만큼이. 그쵸? 그래도 어때요? 9mm하고 6mm는 차이가 있어요. 3mm면은 이런 종류의 부품들은 3mm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실린더를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높여서 착화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3mm 정도만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서 실린더 통을 달구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열 촉의 길이를 재봤더니 똑같아요. 가열 촉의 길이는 똑같아요. 전체 길이가 짧고 요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하면 어떨까? 가격이 얼마냐? 4,000원, 3,000원, 4,000원. 그래요. 한국 돈으로. 4개에 16,000원. 아니 5개를 팔고 있구나. 5개 어떻게 16,000원에 팔지? 그 사람들도 참 더하기 빼기가 참 재밌네. 그래서 10,000원대예요. 4개가. 5개는 아니고 4개를 팔더라고. 나는 5기통인데 4개를 팔면 내가 하나를 교체한 걸 알았나? 4개를 팔고 있어요. 뭐 4개든 5개든 어차피 뭐 18,000원, 16,000원, 뭐 17,000원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근데 4개를 지금 한국에서 샀을 경우에는 11만 원은 줘야죠. 제일 싼 거를 검색을 해도 내가 제일 싼 거 보시거를 제일 싼 거를 검색을 해서 지금 하나를 끼우는 거 아니에요. 시동이 잘 걸립니다. 시동이 팡팡 걸립니다. 가열이 안 되니, 응? 가열이 안 되니 시동 걸면은 매캐한 냄새가 나고 연료가 그대로 그게 타겠어요. 겨울에 푸드덕 이직거리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서 약으로 해결한다고. 압력 센서 뽑긴 쉬우니까 압력 센서 뽑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또 칙칙이 뿌리고, 공기 유량 센서 또 뽑아가지고 거기다 또 칙칙이 뿌리고, 그 짓거리 미친 듯이 하다가 유량 센서 망가지고 압력 센서 망가지고 살라 그러면 또 그거 몇십만 원씩 달라 그러면 또 몇십만 원씩 주고, 아이고 자가 정비하다가 잘못됐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200만 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겨울에 푸드덕거리는 거는. 그리고 주행을 좀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실린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경유 같은 경우에는 압력으로 고압으로 쏴가지고 착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차가 좀 굴러가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잘 굴러가죠. 근데 처음에 시동을 걸려고 그러면 닭이 날듯이 푸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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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그건 대부분 그러니까 열이 엔진의 온도에 따라서 이 푸드덕거리는 게 다르다. 처음에 시동 걸었는데 푸드덕거린다. 그럼 예열 플러그가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죠? 가솔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솔린 같은 가솔린은 뭐 점화 플러그가 있는데 점화 플러그를 잘 못 맞추면은 점화가 안 되죠. 딱딱딱딱딱딱딱딱 다다다다다다다다 점화가 안 되죠. 그죠? 그럼 가솔린 타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경유 타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끼웠을 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냐. 일단 가격이 싸. 그리고 구조는 다 똑같아.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근데 이거 잘못해서 이거 가열초 다른 건 다 돼요. 뭐 상관없어요. 이 다른 건 문제될 건 별로 없는데 이 몸체가 좀 뽀개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이 가열촉이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흡기 덮개 뜯고 낱개형으로 매니폴드 뜯고 엔진 헤드 뜯고 실린더에다가 자석봉 가지고 빼내고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은 이거 부러져가지고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동 걸어가지고 실린더 흠집 나고 난리 나고 실린더를 교체를 하든가 차를 폐차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쉽게 부러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중국 내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통제가 안 되지. 중국에서는 여러분 특정한 것들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 중국에서는. 물론 이런 제품들은 뭐 본 따가지고 아무거나 막 하고 저거 난리들을 하지만 잘못하면 죽어요. 중국에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럼 거기에서 차량 같은 거 뭐 배터리에서 불났다고 그거 난리들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배터리가 그게 전기 배터리 불났다고 해서 그 난리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산은 다 그렇겠다?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사를 다 해보고 그리고 요즘 또 테무에서는 이런 제품들은 좀 잘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 잡화를 많이 팔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거를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좀 이상한 물건 잘못해서 나왔다가는 바로 그냥 간판 내리는 겁니다. 거기도 중국 애들도 뭐 장난 좀 놀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쿠팡이 거기에 지금 쿠팡하고 뭐 알리하고 이런 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로 붙어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안 돼요. 미국에서 뭘 합니까? 누가 미국에서 물건 삽니까 요즘? 이런 거 요즘 누가 유럽에서 물건 삽니까? 가격이 4배, 5배, 10배씩 차이 나는데 내가 그 엔진오일 팬 있잖아요. 볼보 S80 엔진오일 팬은 잘 안 팔아요. 그거 잘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는 한 100만 원 줘야 돼요, 그거. 중고로 하면은 뭐 30만 원대. 굳이 뭐 교체할 필요도 없고 그거 금증 간 건데 그거 붙여놓고 쓰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130만 원에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적으로 물건 파는 그런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딱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볼보 S80 엔진 올펜이 130만 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가 얼마가 올라와 있었냐면 30 얼마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 딱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국내에 또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안 팔리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장님이 지금 35만 원인가 내놨는데 내가 안 사는 거지. 20만 원이면 사고 아니면 안 살 거야. 용접해서 쓰든가. 용접 쉽죠. 뭐 뜯어가지고 용접 가게 가면 되지 뭐. 근데 용접을 할 필요도 없고 고열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260도에서 3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고열 실리콘이 내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 붙여놨는데 굳이 그거를 뭐 귀찮아서 때 되면 한번 해보고요. 오래 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위아래 길이는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계산이 됐는데 이 길이를 갖다가 잘 안 했더라고요. 덴소에서도 많이 팔았었는데 덴소 물건도 찾기가 힘들고 덴소가 망했나요? 이상하더라고요. 덴소가 망했나? 괜찮은데 물건. 이거 덴소에서 이런 거 잘 만들었거든요. 망했나? 그래서 이 두께 이 제품 판매하고 이런 데서는 좀 두께나 이런 것도 이 머리 두께, 그다음에 몸통 두께, 그다음에 이 나사 두께 이런 것도 좀 거기다 적어놓고 하지 세부적으로 길이만 해놓으면 이거 되겠어요? 10mm짜리면 못 쓰잖아요 이거.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통합적으로 물건 파는 업체들에서는 이런 거 잘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안전한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풍토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